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철수. 김대중의 길이냐 정주영의 길이냐 선택 앞에선 안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철수는 민주당 패배로 민주당이 분열을 만들고 민주당 내분 세력을 모아 민주당을 일부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IMF급 경제 위기가 신흥국과 중진국에서 이게 오면 새시대 연합을 제한 친노 세력을 흡수하고 낡은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대통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안철수에게 민주당의 패배,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민주당의 분열, 그리고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이 IMF 경제 위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안철수의 말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은 허망한 제3의 정당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논리냐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어요. 뭐 양대 정당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정치 개편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양당이 분리할 때마다 해요. 서로들 분리할 때마다 하죠. 그런데 막상 이 하는 소리는 무엇이다? 표를 더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원 내각제를 하자, 책임 총리제를 하자, 선거 개편을 좀 해보자, 제3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보자, 뭐 수십 가지의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정권을 잡으면 이런 얘기를 했던 지지자들이 야 이런 것도 반영해야 돼, 이런 것도 해봐야 돼 했던 그 지지자들이 딱 얼굴을 돌리는 거죠. 딱 얼굴을 돌리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질 것 같다 하면 그 지지자들의 70%가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같이 의석도 나눠야 되고 내가 이번에 지더라도 내 의견도 반영해줘야 돼 이래요. 근데 정권은 갑자기 정권을 딱 잡아버리면 우리가 당선돼 버렸네 해버리면 그 70%이 무슨 소리야.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국민들 우리 이렇게 지지해줬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철수가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거죠. 두 당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상 정권 잡으면 인이 하고 싶은 걸로 다 해. 이거죠. 인이 하고 싶은 걸로 다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속뜻은 우리가 하란 것만 해. 또 다른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하란 것만 해. 이게 무엇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지했던 이 세력이 우리의 입장만을 대변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이타심, 이기심, 어쩜 이기심이겠죠, 이거는. 그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안철수는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붙어서, 국민의힘 붙어서, 아니면 뭐 민주당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하죠. 그거는 지지율이 떨어진 쪽에서는 해줄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하면 싹 얼굴 돌려요. 우리 수십 번 봤잖아요.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말만 그렇게 한 거죠. 당선되기 전에는. 당선 딱 되니까 인이 하고 싶은 걸로 다 해. 이거예요. 어느 정당 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당 때나. 자, 우리가 이 안철수의 이 허망한 논리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또 잘 봐야 되는 건 이 제3의 정당이란 것도 허망한 소리. 자, 이게 안철수의 정치인 안철수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뭐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민주당 쪽으로 들어간 거죠. 안철수라는 인물은 민주당 쪽에 들어갔어요. 뭐 선거는 이제 박근혜가 된 거죠. 그 이유로 볼까요? 안철수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당대회로 문재인 대표 체제와 지속적인 갈등을 갖다가 탈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의석 30석을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죠. 그 당시에.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 21.41%를 가져왔어요. 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른정당과 논의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논의 합당 논의라면서 호남계에서는 말바꾸기, 호남에 대한 배신이나 강력한 반발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든 바른정당하고 막 분열 사태를 하면서 바른정당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해볼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득표를 해서 자유한국당 김문수조차도 밀렸다. 그리고 나서 막 이런 것 저것 한 거예요. 이런 저것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국민의당을 재탕장한 거죠. 국민의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또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됐죠? 지지율은 여전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가장 본인이 잘 나갔을 때 38%와 21%란 이걸 가져왔을 때 당시에 국민의당과 지금의 국민의당은 다르다는 거예요. 2016년에는 청정배 박주성과 함께한 국민의당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 보자고요.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인물들과 함께 그게 30 몇 석 가져왔죠. 30 몇 석 가져오고 지지율이 막 20%고. 자, 그런데 그게 어떤 거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는 거죠? 그 같이 했던 사람이 광주 동구, 광주 남구 을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주신, 청정배, 광주 서구 북갑을 갖고 있는 천정배. 무엇죠? 우린 본 거죠. 제3의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무엇이란 거예요? 제3의 정당이란 게 그런 거죠. 정치인 안철수의 최대 성과는 제3의 길을 걸었고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해냈다? 그게 아니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이죠, 욕망. 그 욕망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호남 쪽의 인사들이 뭘 한 거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탄압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뭔가 밀려나 있는 이거. 대통령 선거에서 밀려나 있는 이 느낌. 이 느낌이죠, 이 느낌. 마치 이 체제 자체가 원래 뿌리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마치 넘어가 있다는 이 느낌. 이 느낌일 거예요. 그게 뭐 안철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제3의 길일까? 근데 안철수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안철수의 영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김대중의 길이냐 아니면 정주행의 길이냐 선택 앞에 선 안철수죠. 이 안철수는 무엇이다? 결국엔 무엇이냐? 민주당이 분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분열돼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왜? 본인이 최대의 성과를 냈을 그 당시에는 어땠다? 본인이 갖고 나왔던 그 힘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그 힘을 떠올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분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분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분 세력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안철수가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흡수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민주당은 이런 흡수가 가능할 거냐? 자, 보자고요. 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자, 잃을 게 없었어요. 잃을 게 없었던 정당이었다고요. 그 잃을 게 없던 정당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온 거죠. 똘똘 뭉쳐있는 한이었다니까요. 그 똘똘 뭉쳐있는 한, 또 그 한을 이해해주는 남자. 안철수는 끝없이 싸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와 지속적인 갈등을 했죠. 당연히 지속적인 갈등을 했겠죠. 왜? 안철수는 그 한이 없으니까. 그 한을 이해해주는 남자. 선거에 졌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이끌었던 선거들이 졌어요. 졌지만 다시 문재인은 불러왔죠. 왜? 그 한을 이해해주는 남자니까. 자, 그런 민주당이 그 끝은 창대했죠. 그 끝은 창대했어. 지금 그 끝은 어마어마한 창대한 거죠. 어마어마한 창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6대4, 65대 35라는 그 창대함을 만들어낸 거죠. 민주당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똘똘 뭉쳐있지가 않아요. 잃을 게 많다. 자식들의 상속 싸움이 벌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분열 조짐을 목격했어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목격한 거죠. 자, 이 싸움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한다면 왜 그때 그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겠죠. 지도부한테. 그 선택이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상속 싸움이 일어나겠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 여야 상관없어요. 어느 정당 마찬가지예요. 잃을 게 없을 땐 똘똘 뭉치죠. 그런데 잃을 게 많을 땐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정점을 찍으면 분열한다. 정점을 찍으면 추락한다. 꼭지에 도달하면 하락론이 득세한다. 마찬가지죠. 어디나 마찬가지란 거죠. 자, 결론은 다시 안철수는 민주당 패배로 민주당의 분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력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IMF 경제 위기가 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을 다시 또 흡수하고 낡은 정치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힘든 싸움이에요. 이것도.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공격해봤자 지금 안철수가 아무리 공격해봤자 안철수는 씨알도 안 먹혀요. 이 주 정당을 백날 공격해봤자 제3의 길 운운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고 그 지지자들은 코웃음만 쳐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 그냥 코웃음만 치고 있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이 씨알이 먹히려면 이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IMF급 경제 위기, 신흥 중진국이 오면이요. 신흥과 중진국들한테 위기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기가 오면 뭐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 위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아에서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된 게 한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30년을 향해 넘어가죠. 한 세대예요,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중국 중심으로 신흥국들 있죠. 중국을 중심한 신흥국들 굉장히 부채가 많아요. 이건 중국 문제만도 아니에요. 동남아도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아요. 지금 놀랍게도 선진국도 있어요. 선진국들이 사실상 부채에 대한 위험도는 더 낮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이미 그것들을 겪어왔던 나라가 솔직히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이 정도 테스트 지금 선진국이 더 좋을 거고 미국이 더 좋을 거예요. 태국, 베트남보다. 자, 시간이 지나면 그때죠. 그의 말은 허망하죠. 지금은 허망하지만 그때가 오면 이해해요. 지금 안철수가 하는 말도 허망하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됩니다. 지금 뭐 10대 강국마다 산업을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 나온 거예요. TV 토론에 나오잖아요. TV 토론에 이렇게 나오면 TV 토론이 나와요. TV 토론이 나오면 이재명, 윤석열은 막 서로 싸워요. 막 서로 싸우죠. 이재명, 윤석열 싸우고 심상정도 막 서로 막 삿대질 해가면서 너 이거 싸우죠. 근데 안철수 내용 들어보고 있으면 안철수는 혼자 지금 사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느낌을 들으실까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혼자 사회 보고 있다. 안철수는 혼자 사회 보고 있다. 자,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오면요. 지금 어느 후보들 모두 다 연금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는데요. 그거는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모두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보복하지 맙시다. 본인이 사회를 보고 있어요. 본인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어느 지지자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걸 원하는 거죠. 국민들은 서로 싸우고 있는 걸 원해요. 왜? 위기가 안 왔으니까. 위기가 와야지만 안철수의 말은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이런 위기가 올 거니까 우리가 지금 대비하자. 이런 위기가 올 거니까 우리가 지금 좀 대비하자. 이런 말들이 씨알림 먹히려면 그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왔을 때 그때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 판을 깔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판을 깔아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요.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계속 결론을 말하죠. 안철수가 살아남는 길은 어쩔 수 없어요. 안철수란 대권 후보가 살아남는 길은 민주당이 분열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고 그때서야 국민들은 안철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 아무리 떠들어봤자 본인이 뭐 유럽식 모델을 바꾼다, 뭐 의원 내각제로 가자, 제3당의 뭐다 의견이 반영하도록 뭐 정치 체계를 바꿔 선거를 개편하자, 뭘 개편하자, 허망 없는 소리죠. 허망 없는 소리예요. 왜? 막상 정권 잡으면 안 해요. 그 윤석열도 안 한다 하는 것 같고, 이재명 정권 잡으면 이재명 당선되었을 때 어쨌죠? 그거 언론과의 뭐 이야기를 물어봤죠. 언론한테 물어봤을 때 이재명의 사람 뭐 무엇을 했냐면 끊어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 끊어버려. 뭐가 되겠어요? 허망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안철수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일 거예요. 어차피 뭐 본인이 뭐 더 잘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뭐 안철수는 뭐 그런 위치에 있다.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